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휴일을 뒤로 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립톤 티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커피나 녹차보다는 조금 덜 들어있을 것 같아서 따뜻하게 몸을 좀 데펴보고자 립톤 티를 마셔보고자 합니다. 일단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겨울에는 좀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색깔, 일반적으로 이 색깔의 명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는 그냥 티파니 색깔이라고 좀 부르는 편입니다. 명확하게 뭐 지칭할 건 아니고 워낙 대표성을 가진 색깔이라서 이 립톤 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선물 받았던 거고요. 아휴, 이게 손가락에 힘이 없네요. 이 뚜껑을 이렇게 딱 따면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예전에 한번 차를 좀 배웠던 적이 있어요. 뭐 운 좋게 TWG에서 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차를 좀 좋아하게 되었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찻잔은 사실 제 친구 동생이 선물해 준 건데,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차를 넣고 우린 다음에 이렇게 분리하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컵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티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티백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우러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을 좀 끓이고 있고요. 이 제가 알기로는 립톤 티 같은 경우 상당히 블렌딩이 된 티로 알고 있고, 다양한 차의 어떤 여러 가지 향미를 더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다 끓었다고 하네요. 원래 티를 마실 때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너무 뜨겁게 100도로 끓이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적정한 온도는 80도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뭔가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어떤 차의 어떤 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뚜껑을 꾹 닫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물을 좀 부어줘야 되겠죠. 요 정도, 밤이니까요. 그래서 잘 우러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립톤 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엑스트라 퀄리티 사일론 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실론 티라고 보통 알고 있죠. 실론 티도 잘 팔죠, 우리 편의점 같은 데서. 근데 맛있게 먹습니다. 잘 좋아하고요. 아마 일본에서 파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은 2018년이라고 써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2018년까지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잘 먹고 있는데 지금도 뭐 먹을 때 괜찮아요. 저는 괜찮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유통기한을 잘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리고 110g짜리고요. 이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 티파니 앤 코의 색깔 위에 금색이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옛날 영국식 어떤 그런
양피지 느낌의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립톤이라는 글씨도 상당히 독특한 필체로 써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텍스트 같은 느낌이 들고, 오, 여기도 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 되게 고급스럽다. 이 꽉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차는 보통 처음에 이렇게 살짝 우려놨을 때, 한번 먹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 정도 하고 한번 마셔볼게요. 아직 많이 우려나지 않은 그런 뭐랄까 청명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마음을 되게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처음, 이걸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우리자마자 바로 먹는 너무 향긋하고요. 립톤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살짝 끝에 단맛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립톤티의 그 끝에 나오는 이 단맛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정말 이 밤을 녹이는 맛이랄까, 아주 좋습니다. 최근 좀 사회가 연말연시에 들어가면서 되게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갈등, 그리고 경제적 이슈. 올 겨울은 참 늘 그렇지만 시끄럽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모든 그런 번뇌와 그늘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일부터 정말 또 엄청나게 바쁜 직장인의 생활이 시작되겠지만, 어찌됐건 직장인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긴장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정말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집에 이런 립톤티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꼭 이렇게 너무 늦은 저녁은 아니겠지만 한 저녁쯤,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잠깐 어떤 티타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립톤티 좀 약간 추천드리고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차를 많이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차는 끓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끓이고 나서 우리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러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려난 다음에 마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속도, 내가 생각하는 속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약간 섣부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차가 좀 더 신중하게 해주고 좀 더 안정되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내년 계획에 이제 책을 많이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팅을 한번 해봤어요.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한 정보를 책으로 얻어보고 영상으로 얻어봤는데, 명확하게 다른 점을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영상으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는
상당히 빠른 그리고 명쾌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 어떤 나의 뇌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책에서 어떤 정보를 흡수하게 되면 그 글로 써져 있는 단어 하나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나의 어떤 뇌 저장소에 저장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몸 자체, 내 뇌 자체, 이 자체에 체화된다, 녹아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어떤 책에서 어떤 문구를 읽었구나 또는 내가 그 문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그 책에서 읽고 보고 느끼면서 했었던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영상과 이 책으로 느끼는 부분의 차이가 아닐까. 두 번째 우렸고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됐습니다. 사실 차를 마시고 나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우러난 요 찻잎에 대한 어떤 부분, 요걸 어떻게 버리냐인데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하수구에 버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어떤 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어떤 그런 막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빼서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말라요. 알아서 마르고 말랐을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고, 예전엔 제가 이제 키우는 식물 그 토사 위에다가도 올려봤는데 나쁘진 않지만 약간 습한 때 올려놓으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더라. 완벽한 건조 이후에 하면 좋겠지만 또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이 우려낸 찻잎을 버리는데 이렇게 신경과 이런 걸 쓴다라는 게 또 약간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진 이 립톤 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립톤 티의 맛이고요. 끝에 살짝 떨떠름하면서도 약간의 단맛, 그 풍미가 아까 당연히 처음 우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하게 남겨주긴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립톤 티구나 라고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요. 저보고 이제 첫 번째 우린 차와 두 번째 우린 차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 우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워낙 그 색깔이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느낌으로는 되게 색깔이 진하고 명확하고 뭔가 어떤 분위기를 좀 리드하고 뭐 이런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내면은 오히려 정반대의 내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게 지쳐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오히려 조용하게 색깔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내면적으로는 그런 걸 더 바라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또 외부적인 생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뇌가 반응하는 어떤 그런 정도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MBTI에서 밖에서 생활할 때는 명확한 E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내 내면에는 아이가 또 강한 아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속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아직도 이 나이 먹고도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참 겸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아직도 나도 날 잘 모르겠다. 그냥 대충 봤을 때 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뭐랄까요, 그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주장도 강했던 것 같고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길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욕심도 많고. 지금은 평안한 상태로 살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자본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된다면 사실상은 상당히 조용하게 책이나 쓰면서 그냥 그런 거 있죠. 사부작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뭐 중년의 나이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나를 위한 거는 이미 충분히 다 해놨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 제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또 회사 모드라는 걸로 돌입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아니다, 2007년이죠. 2007년에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벌써 뭐 한 몇 년이냐? 7년, 17년, 그럼 10년이고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닌가? 16년, 7년인가? 7년 정도 되나 보네요. 이 정도 일을 해보고, 저희 회사가 또 그렇게 뭐 만만한 회사는 아니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무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드가, 우리 그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와이파이가 켜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몸이 반응하고, 뇌도 마찬가지고, 뇌에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모드. 저는 일을 엄청나게 똑똑해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에요. 순서가 있게 일을 하는 편이라서. 며칠 전에 우리 후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을 잘하는 걸 요구하는 회사, 약간 미국 같은 회사죠. 프로젝트 단위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어떤 능력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순서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될 일, 천천히 해야 될 일을 가려서 빨리 해야 될 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누가 뭐 너는 잘하네 마네 못하네 마네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살고 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잘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왕이면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이게 꼭 누군가라는 거는 뭐 어려운 사람, 뭐 돈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나눌 수 있을 때 기꺼이 반대급부 없이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정도가 좀 있어서 오 이렇게까지? 라는 어떤 그런 느낌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말자라는 주의는 갖고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거나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맨날 뭐 명언 보면은 뭐 성공의 반대는 뭐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에 휘둘릴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인 거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감히 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감히 누가 이게 성공이고 이게 실패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실적을 잘 내서 저 사람은 성공했네? 웃기지도 말라 그러세요. 무슨 인생이 실적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냐 마나를 가릅니까? 그런 1차적인 논제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어떤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뭔가를 잘한다, 그래서 성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감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잘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한 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기 전에 따뜻한 차와 함께 누리는 시간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